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4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1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쿨하게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 예정이랍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은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짜증이 나도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짜증의 단계를 넘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정말 제 삶이 피폐해지고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아이도 있고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던 친정 부모님이 귀국하셨고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기에 바로 취업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 유치원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사연을 보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정말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나으려나? 어머니는 어쩌고? 엄마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당신이나 나나 매번 병원에서 검사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원래 딩크족이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솔직히 엄마가 재촉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 그런가? 어머니 속상해 하실까봐. 엄마 말고 당신이랑 날 생각해. 그냥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살면 안 돼? 이제 그만 힘들자. 우리 둘로 충분하잖아. 그런가? 아이 낳아서 스트레스 받을 바엔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지. 애초에 아이 계획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 솔직히 아직도 부모가 된다는 게 난 안 믿기거든.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하늘에서 허락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체념하자. 어머니껜 뭐라고 하지? 뭘 뭐라고 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본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 필요는 없잖아.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알겠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알았어.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둘이 동갑내기고 부서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여서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다 사랑이 싹튼 경우죠. 양가 도움 적당히 받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반 딩크족이었던 점입니다. 아이 가지는 게 마음처럼 쉽지도 않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죄다 힘들어해서 저희는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죽어도 한 명은 낳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시험관 시술을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저희 부부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놓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였기에 시어머니가 크게 기뻐하셨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신다면서 호들갑을 떠셨죠.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저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오늘도 출근했니?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당연히 회사에 나와야죠. 무슨 일 있으세요? 너 내가 참다가 말하는데 당장 그 회사 그만둬라. 네? 회사를 그만두라뇨? 갑자기요? 그래, 네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번다고 죽치고 앉아있냐?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아직 열정도 남아있고 뭐 딱히 그만둘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만둘 이유가 없다니.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아, 어머니, 스트레스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복지도 좋고 육아휴직이나 건강 관리하는데 문제 없어요. 저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그러다 어렵게 생긴 아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회사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사무직인데 해오던 일이라 익숙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말대답이구나. 그만두라면 그만둬.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나중에 편하죠. 그만두기 아깝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 원래 옛날부터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됐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야무지게 살림하고 애 잘 키워내는 게 여자의 도리야. 당장 회사 관둬.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당장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그만두라 하시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 몰라. 절차가 어찌 되었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만두거라. 안 그러면 육아고 뭐고 안 도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저희가 힘든 순간이 오면 그것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너무 막무가내로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전 이해 안 가요. 아이 걱정되는 거 이해하는데 제가 험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 과한 반응이세요. 아직 그 일랑 이야기해 본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네요. 오, 그러냐? 너 말 한번 잘했다. 까짓것 다닐 테면 다녀봐라.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귀한 내 손주 잘못되게 할 바엔 차라리 내가 더 이상 안 살고 말지. 어머니,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라고. 휴, 진짜 답이 없네요. 당장은 못 그만두고 후임자 구해야 하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회사 그만두면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요즘 산모 프로그램인지 그런 거 좋다더라. 그런 거나 다니면서 관리해. 알겠냐? 네, 어머니. 자기야, 바빠? 어머니가 나보고 회사 관두라셔. 엄마가 기어이 말했나 보구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 회사 복지 좋은 거랑 왜 괜히 회사 관둬야 하냐면서. 한참 싸웠는데 기어이. 정말 기분이 묘해. 아이 가진 것도 싱숭생숭한데 어머니까지 저러시니. 회사 굳이 관두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많으신 걸까? 오래 기다려온 첫 손주기도 하고 정말 자기 몸 상할까봐 걱정하시는 걸 거야. 별다른 뜻 없고 그러니 당신도 너무 노여워 말고. 휴, 어렵다 어려워. 회사도 내 맘대로 못 다니고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다녔던 게 너무 아깝잖아. 곧 10년 근속인데. 그만두긴 할 건가 봐. 어머니가 저렇게 난리신데 어쩌겠어.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려고 했는데 죽는다 소리까지 하시니. 어쩌겠어. 내가 수긍해야지. 내가 괜히 미안하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당신이랑 아이 고생 안 시킬게.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회사는 후임자 구하면 그때 관둘 거야. 갑자기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 엄마한테는 내가 다시 말 잘해볼게. 고마워, 이따 보자.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며 영어 유치원과 학원가가 즐비한 신도시로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다소 거리가 있긴 했지만 1시간 이내 거리라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을 보태주셨는데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에 친정 부모님도 3억 정도를 보태주셔서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을 합쳐 30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시댁과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었는데 이사 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특별한 볼일 없으시면 매번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봐준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매번 먼 거리를 왕복하시는데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꼭 잠은 본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안 힘드세요? 거리도 보통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안 불편하세요? 손주 녀석 보러 오는데 그깟게 대수냐? 괜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지난번에도 몸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오셨다가 응급실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냐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자식 며느리 된 도리로 보기 힘들어서 그렇죠. 어머니가 걱정된다고요. 내 귀엔 이제 그만 좀 와라 이렇게 들리는데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아이도 이제 제법 컸고 신경 많이 안 써주셔도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어머니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셔야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실컷 노인네 부려먹고 이제 귀찮아졌으니 버리려는 거야? 내가 봐준다고 할 땐 좋았지. 와, 우리 며느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니깐요. 그이도 어머니 힘들어 하신다고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하, 핑계도 좋다.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왕 말씀드리는 거 몇 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차라리 나를 정해서 오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시라고요. 옳거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말 뜻 아주 잘 알았다. 내가 너 따위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것도 다 내 복이겠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어머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 아닌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는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치셨고 매일 같이 찾아오시던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 안 하시고 남편한테만 연락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빈정이 상하셨는지 전화나 문자로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건 물론이고요. 어떨 때는 술을 드시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내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에 그러겠거니 했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시니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다가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봤지만 두 사람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며 모르는 체 하기 바빴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고 가끔 시어머니가 분을 못 이겨 주먹을 휘두르거나 뺨을 때리기도 하시면서 멍도 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뺨까지 얻어맞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예, 효주야, 아무리 알아서 잘 지낸다지만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아빠도 알잖아. 내가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해. 딸,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걱정이 참 많아. 나야 뭐 늘 똑같지. 아이 키우면서 하루 보내는 거 대한민국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딸 자식 보고 싶어서 그런다. 너야말로 무슨 일 없는 거지? 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왜 가라앉았어? 너 혹시 우니? 아니라니까. 내가 왜 울어? 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무슨 일이야? 아빠, 사실 나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번에 어머니랑 엄마 아빠가 집에 살 때 돈 보태줬잖아. 그래서 집 사서 잘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맨날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거리가 좀 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오시면 피곤하시고 몸 상한다고 자제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빈정이 상하셨는지 자꾸 나한테. 사돈이 뭐라고 해? 도대체 뭐라는데 네가 이렇게 울기까지 하니? 사실 몇 번 맞았어. 분이 안 풀려서 그러신 거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아빠,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 생각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겨야겠다. 내가 더 이상 너 혼자 고생하는 꼴 못 보겠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고 있어. 이거 김 변호사 연락처야. 아빠가 연락 넣어둘 테니까 너 당장 내일 사무실 가서 상담받아라. 내가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 김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럴 거야. 상담까지 해야 할 일일까?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딴 집구석에서 내 딸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찾아가서 찢어주게도 모자란데. 네 남편은 뭐하고 있다니? 안 그래도 말했는데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고 하더라고. 그게 남편이라는 새끼가 할 소리야? 너 당장 이혼해라. 에라이 쌍놈의 집안 같으니라고.
친정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 서름에 북받쳐 참고 있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버렸습니다. 아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힘겹게 상담을 마치고 어떻게 하고 싶냐길래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죠. 상담을 하는 내내 고부 갈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 저 같은 경우도 심한 경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모른 채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두고 보다간 아이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 이혼하기로 결심했고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어머니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해야 하다고 해서 그동안 통화하며 녹음된 거, 메시지로 욕하신 거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관했다는 증거로 역시 주고받은 메시지 다 첨부해 놓았고요. 다행히 집에 홈캠 설치해 둔 거에 저희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그것도 첨부했습니다.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양육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구매하면서 들어간 돈도 돌려받아야 했고 생각보다 처리할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긴 했지만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길래 살림하면서 작성해둔 가계부까지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귀국하셨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자기야,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개기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게지. 어휴 저 미친년. 미친년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장난 아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손주 시험관 시술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안겨드렸어요.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손찌검이나 하시고. 그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니? 시어머니한테 두 눈 크게 뜨고 대들기나 하고. 네가 내 속을 좀 썩였어야지. 어머니가 어머니면 그만이지. 뭔데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러세요? 그게 어른의 권리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죠?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혼 소송한 거 당장 취소해. 그럼 있었던 일 모른 척 할 테니까.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애초에 당신이 부드럽게 대했으면 엄마가 기분 상할 일도 없지 않아? 엄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맞을 짓 했더구먼. 이게 다 네가 부족한 탓이다. 어디 감히 내 핑계를 대?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고 소송 취하할 생각 따윈 없습니다. 얌전히 이혼해줄 것 같지 않아서 소송 건 거니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이는 어쩌려고 그래? 그딴 집구석에서 키우느니 나 혼자 키워내는 게 훨씬 나아. 당신 같은 방관자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뭐? 방관자? 누가 보면 가둬두고 팬 줄 알겠다? 내일 짐 싸서 친정으로 갈 거야. 이번에 엄마 아빠 귀국하셨거든.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하이고 무서워서 오줌 싸겠네. 너 이러는 거 사돈도 아시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귀국해서 짐 정리하느라 휴대폰을 이제 받네요. 마침 잘 됐네요 사돈. 지금 얘가 미친 소리를 하는데 사돈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다 받아요. 우리 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그리고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장인어른. 평생 같이 살기로 해서 결혼한 거면 적어도 자네는 효주 편을 들어줬어야지. 자네 하나 믿고 시집간 건데 오죽 발붙일 곳 없었으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겠나? 그걸 못 참고 곳에 전화를 했어? 아이고 사돈도 딸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네요.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자기 마누라가 힘들다고 하고 손찌검까지 당하는데 방관합니까? 그런 계호로 잡놈이 새끼가 내 사위라는 게 쪽팔리네요. 어머어머 말하는 본새 좀 봐. 사돈이 이러니까 딸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누굴 닮아 막돼 먹었나 했더니 사돈을 닮아서 그렇군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저희 아버지 그런 소리 들으실 분 아닙니다. 혹여나 들으셨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실 분이니 괜한 헛수고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당신 진짜 장인어른 이건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이런 건가? 난 이혼했으면 좋겠네. 더 이상 그 딴 집구석에서 내 딸아이 고생하는 거 못 봐. 당장 이혼하게. 사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 딸 막대했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사돈 닮아 막돼 먹은 거지. 못나서 구박받은 걸 왜 내 탓을 합니까? 어머니, 한마디만 더 하시면 당신 그동안 나한테 가했던 폭행 흔적들 모두 까발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고소당해서 교도소에서 여생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뭐? 인연이 진짜.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들어간 돈은 제가 보탠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치셨고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칠 일 없을 겁니다. 물론 남편은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나야 하지만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이번에 완전히 귀국하시고 서울에 사십니다. 제가 혼자 한국에 있는 것도 불안하거니와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혼자 둘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죠. 강남에 살고 계셔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얘 새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다짜고짜 연락하셔서는 무슨 소리세요? 이미 이혼 판결 났고 위자료까지 받은 마당에 뭐요? 재결합이요? 그래, 재결합. 내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어. 그러니 노여움 풀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응?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당신이 그런다면 나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어이가 없네. 난 절대 그럴 생각 없거든. 당신 엄마 모시고 당장 사라져. 당신 후회 안 하겠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어. 마지막으로 붙잡는 거야. 내가 후회를 왜 해? 후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럼 그렇죠. 이게 어머니 본심일 리 없지.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가주세요. 너 인연.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다. 당신 결정 존중할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 아는데 혹시나 하고 붙잡은 거야. 엄마나 내가 했던 말 다 잊어. 있긴 뭘 잊어. 너 같은 년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 그래봤자 애 딸린 이혼녀라고. 끝까지 막장이시네요. 이혼한 거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진상짓 하시려고 저 찾아오신 거예요? 말하는 뽐새 좀 봐라. 네가 애초에 기분 상하게 안 했으면 나도 이러지는 않았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3대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잘난 손주도 못 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가 재촉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아이 가지고 싶댔어요? 어머니가 하도 가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랑 힘써서 겨우 가진 아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절 갈구셨는데요? 이미 끝난 마당에 길게 말할 거 없는 거 아는데요. 어머니도 주제를 좀 아세요. 애 딸린 이혼녀? 댁아들은 그냥 버려진 이혼남의 호래비일 뿐이거든요. 뭐?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짓거려대네.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 제 명의 건물도 있고 제 순수익만 따지면 월 5천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3채 정도 있는 것 같고 빚은 없네요. 뭐?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도 그만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아이 만날 때 말고는 조용히 지낼게. 잘 살고 또 연락할게. 그러던지 이혼 후 조용히 지나가며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세워 친정집까지 찾아왔고 저를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 무진장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인 만큼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만 아니었으면 남편이고 뭐고 대차게 끊어내고 살았을 건데 한 달에 2번은 봐야 하니 애써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결합을 운운하며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려다가 된통 저에게 당하고서는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가고서야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졸업반이라 한글 공부, 숫자 공부에 여념이 없고 저 또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할 예정이라 가능한 일이죠. 아무쪼록 40이라는 늦은 나이이지만 아이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라 믿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가, 심부름 좀 해라. 욕실 청소용 세제랑 두루마리 휴지가 다 떨어졌으니까 좀 사오렴. 그리고 쌀도 10kg짜리로 하나 사오고 간 김에 양배추랑 감자랑 호박이랑 배추도 좀 사와라. 나이를 먹으니까 무거운 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장 다 보고 나면 그대로 와서 오늘 점심이랑 저녁 좀 해다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사러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저녁에 장을 보면 저녁도 늦게 먹어야 되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일해야 되거든요. 어머, 너 일 그만뒀잖니? 네? 얼마 전에 출퇴근할 때 쓰던 차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있는 걸 봤어. 하루 이틀이면 휴가였나 보다 하겠지만 거의 보름 내내 그대로 있더라. 이 정도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단 거잖아. 속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직장에서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도입되었거든요. 재택근무? 지금까지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즉, 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서 전업주부처럼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부업이란 소리네. 아니요, 부업이 아니라 그래. 뭐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집에서 일한다는 거잖아. 그게 부업이지 뭐. 그런 건 집안일하면서 짬짬이 하면 되니까 전업주부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는 직장에서는 성과도 제대로 못 내는 직원이란 소리잖니? 설마 인간관계도 다 망친 거니?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 일하게 할 정도로 쓸모없는 직원이었구나? 재택근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락도 잘 주고받는다고요.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창피한 게 내 며느리라니. 내 아들만 불쌍하네. 최소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정도는 해. 알아들었으면 얼른 내가 시킨 거 사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해야 한다고. 시끄럽고 얼른. 알겠지? 못 해드려요. 이만 실례할게요. 뭐라고? 다음 날. 아가, 내가 부탁한 물건은 언제 사다 줄 거니? 밥하러도 안 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오늘은 빨래랑 청소도 좀 해줘야 돼. 얼른 와서 안 해주면 니네 집 집안일도 계속 쌓이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못 오니? 오늘 화상회의가 있거든요. 화상회의? 그게 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통해 회사 사람들과 함께 거래처와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회사 회의는 무슨... 너 아직도 그런 말 하고 있니? 엄연히 업무의 일환인데요. 고작 부업하는 것 정도 가지고 회의는 무슨...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구만. 뭘 그래.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면 된다니까 그러네. 얼른 끊든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하고 여기로 좀 와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저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 필수로 참가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은 못 가드려요. 너 진짜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야. 전업주부라면 더욱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오길래? 고작 부업 정도로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오렴. 이제 회의 시작하니까 답장 못 드려요. 또 어딜 가?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대화 중이잖아. 고작 부업하는 정도밖에 못하게 된 주제 뭐가 잘났다고 그래? 우리 현식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딜 건방지긴. 안 되겠다. 당장 찾아가서 내가 교육을 좀 시켜놓든가 해야지 원. 내 말 안 들으면 이혼시킬 줄 알아.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며칠 후. 좀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며칠 전에도 모처럼 내가 찾아갔는데 회의네 뭐네 변명만 늘어놓고 방문까지 잠가버리고 말이야.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스스로 생각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마 전에 왜 그러셨어요? 어머,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랑 이러고 있어봐야 대화도 안 될 테니까 현식 씨랑 직접 대화 나누세요. 뭐? 현식이? 현식이가 뭐? 난 지금 너랑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 저는 이만 차단하겠습니다. 뭐가 어째? 현식과 엄마의 대화. 엄마, 이제 나랑 얘기하자. 우리 아들도 참 힘들겠다. 미영이 걔는 어쩜 태도가 그러니? 못 참겠으면 그냥 돌아와도 돼. 이혼해도 상관없어. 엄마, 우리 회사가 미영이 회사랑 거래한다는 얘기는 했었지? 어?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회사는 달라도 컴퓨터만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점은 미영이랑 똑같아. 그래? 근데 미영이 걔는 이제 일도 그만뒀는데 상관없잖아 이제. 그런 것보다 미영이가 앞으로 전업주부로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엄마, 미영이 일 그만둔 적 없다고. 뭐? 엄마가 부업 하면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는 재택근무 말인데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 방식 개혁을 시작해서 나도 그 대상이 됐어. 뭐? 아들, 우리 아들까지 부업하면서 살겠다고? 그 회사 괜찮은 거 맞니? 좀 그러면 아빠한테 부탁해서 어디 다른 회사 이직 자리라도 알아보든가. 그게 아니라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하면 회사 경비 삭감에 도움도 되고 직원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메리트를 생각해서 회사가 이런 방침을 내세운 거라고. 급여가 깎이는 일도 없어. 그래? 나랑 미영이는 스스로 자원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공사를 확실히 구별할 곳을 개개인에게 요구하고 집에 있는 만큼 가족들의 이해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엄마는 내가 뭐? 얼마 전에 화상회의 때 말이야. 미영이가 집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단 말이야. 뭐? 심지어 한참 미영이가 발표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말, 고작 부업하는 걸로 우쭐해하지 마. 전업주부랑 다를 것도 없으면서 내 말이나 잘 들어. 며느리가 어딜 건방지게. 내 말 안 들을 거면 니네 그냥 이혼해. 아니, 잠깐만. 엄마가 방문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퍼져나갔어. 진짜? 나는 재택근무가 미영이네 회사보다 조금 더 늦게 도입돼서 그날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은 화 안 내고 동정해줬으니 망정인데 진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현식아. 그리고 우리 집 열쇠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그날 분명 회의 전에 현관문 잠가놨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멋대로 들어왔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얼마 전에 니네 집에 갔을 때 장롱에 열쇠가 하나 더 있길래. 뭐? 그 장롱은 우리 침실에 있잖아. 거길 그렇게 함부로 들어갔다고? 너희가 하도 열쇠를 안 주길래. 주기 싫으니까 안 준 거지.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열쇠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엄마한테 하나 줘도 문제될 건 없잖아. 이 상황에서 잘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네. 뭐 이제 상관없긴 해. 이제 도어록으로 바꿨으니까. 뭐? 도어록 따는데 든 비용은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청구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우리 조만간 다시 이사 갈 거야. 뭐? 이사를 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이제 재택근무하게 됐으니까 집안일을 도우라는 둥 하면서 말도 없이 찾아오면 일하는 데 방해되잖아.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이미 한 번 그랬잖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부러 이사까지 가지는 않아도 돼.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상사조차도 이사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가 우리한테 피해가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마. 현식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엄마,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해? 뭐라고?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짓은 요즘 말로 시월드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아빠를 통해서 하든가 해. 나도 이제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잠깐만, 현식아!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당일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에게 방해받는 일 없이 무탈하게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간 후로는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상황을 들었는데 아직도 재택근무와 부업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가 어쨌든 결국 전업주부랑 똑같은 거잖아 라는 말만 하신다고 하네요. 틈만 나면 제 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남편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시아버지 서재를 마구잡이로 뒤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야겠다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